예, 매주 수요일은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가 기다리고 있죠. EBS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비장님의 투자 노트를 보면서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AS부터 잠깐 하겠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종목 신흥 SEC가 있고, 카카오도 있었군요. 잠깐 봐주십시오. 네, 그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의 이제 각형 배터리에 이제 뚜껑 있죠.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보호해주는 그 장치인데. 그 부품을 만드는데 사실 삼성 SDI 그 벤더를 여러분이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LG나 SK 벤더들은 이제 그동안 증설 통해서 많은 좀 수혜를 많이 누렸는데 삼성 이제 벤더들은 상당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누렸죠. 왜냐하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아마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 이미 또 헝가리 쪽으로도 증설 얘기가 좀 나왔고 중국도 나왔고 이제 남은 카드가 미국인데 미국 쪽에서 지금 분명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증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삼성 SDI가. 근데 미국산 제품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설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갈 수 있는 신흥 SEC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언급을 드렸고 아직도 뭐 절대적으로 쌉니다. 다른 전기차 이제 부품사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여전히 뭐 주가 매력도는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지금 48,000원대까지 왔는데 뭐 최소한 5만 원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저도 어제 그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번에 한번 이제 급락했을 때 다들 너무 막 성장주를 버리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금리와 상관없이 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카카오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가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두나무 뭐 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뭐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카카오 어쨌든 성장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액면 분할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좀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시총 한 60조 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흥분하거든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냥 급등했을 때 사고 싶고 또 밀리면 관심 없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예. 시총은 한 48조 정도 되네요. 60초까지 보신다고요? 네, 60초까지. 시총 얘기하시는 것도 기업은 항상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주가보다 시총이 얼마냐 이걸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 염블리의 시크릿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전략 골라보도록 할게요. 김다은 앵커 노트 공개해 주십시오. 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OLED TV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LCD 패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LCD TV와 OLED TV의 가격 차이가 이제는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러면 소비자의 심리에서는 이 돈 주고 LCD TV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주고 성능 좋은 OLED TV 사지라는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실제로 OLED TV의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한 70%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라면 뭐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염블리의 원탑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동안 그 OLED 관련해서도 LG하고 삼성하고 OLED니 QLED니 뭐 한창 긴장감이 있었는데 OLED 쪽이 사실 스마트폰 이런 쪽도 이제 스몰 OLED 들어가는 거죠. 업황 내용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OLED가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TV 쪽도 LG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팔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또 이 중소형 스마트폰 쪽에서도 삼성이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되게 보릿고개를 좀 계속 넘기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OLED TV 쪽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 강저 공장에서 이제 그 가동률이 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LCD TV하고 이 가격 차이가 이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아이러니한 게 LCD TV가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OLED가 지금 원가 정결감이 좀 되면서 이 LCD TV하고 보통 한 3배 이상 가격 차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LCD TV 대비해서 지금 OLED TV가 2배 이하로까지 지금 이제 좁혀진 상황이고 일부 이제 사실 그 LED 디스플레이가 고급형 말고도
고급형 OLED 모델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LCD TV랑 거의 가격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쨌든 LCD보다는 OLED가 더 위에 있다고 많이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졌다는 거는 OLED TV를 선택할 이제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TV용 이제 공정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OLED 그 원가율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원가율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벌어졌을 때요, LCD하고. 근데 이 원가율 차이가 급격하게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그 OLED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OLED TV 좀 시장도 커지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을 업체는 LG가 아니라 사실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미니 LED TV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그 초점을 맞추면서 OLED TV는 좀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언론 기사 보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QD OLED TV도 좀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출시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LCD 모델로만 가기에는 OLED TV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되게 고민이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QD OLED TV를 올해 연말에는 좀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는 측면에서 여기에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형주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흐름도 요즘 괜찮은데요. 근데 삼성전자의 OLED, QLED 주목하시라고 하니까 LGD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딘데요? 네, 저는 그 SFA라고 네. 이게 뭐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한데 주가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좀 못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고, OLED 이제 증착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물류 이송 장비라든가 사실 되게 다양한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장비도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또 삼성에 주로 공급하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어찌됐건 간에 OLED TV가 앞으로 생산이 되고 이쪽 증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SFA의 어떤 그 매출액이 늘 수가 있고, 또 거기다 중소형 OLED도 삼성이 아마 증설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올해는 아마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오니까 증설할 텐데, 그러면 SFA 또 장비가 또 한 번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좀 못 올랐을 때 좀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수겸장이네요. 사실은 SFA는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뭐 OLED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LED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심주 SFA 말씀해 주셨고요. 연불리의 시크릿 노트 두 번째 내용은 뭔가요? 다은 앵커. 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업황의 개선에 최대 수혜주는 페인트 원료다라고 정해주셨는데요. 사실 건설에도 페인트는 한 40%가량 들어가고, 또 자동차에도 20%, 조선이 선박에도 15% 넘게 페인트가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도 페인트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게요. 페인트 산업을 업계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뭐 첨단 산업이나 성장 산업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최근에 보면 페인트주가 주목받고 있고요. 뭐 도장하는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서 과거처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페인트 하면은 뭐 물론 이제 구경제의 또 상징 같은, 예, 네. 그래서 성장은 뭐 물론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데, 근데 올해만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이 너무 좋아요. 건설도 좋고, 또 조선, 자동차에다 페인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에 뭐 노루페인트라든가 페인트 업종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료 회사 좀 주목을 하자. 페인트를 만드는 그 원료가 뭐냐면은 수지하고 안료, 용제, 첨가제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중이 큰 게 수지인데, 수지가 바로 그 에폭시 수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게 이제 페인트의 골격하고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에폭시를 만드는 게 원료가 뭐냐면 이제 BPA랑 ECH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VAM이라든가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햇셀로스라고 또 롯데정밀에서 만드는 그 수용성 페인트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원료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 페인트의 주 원료인 에폭시 수지를 좀 만들게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달아오르고 있는데 물론 국내 업체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률도 좀 높지 않고 또 페인트 회사들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원료 회사들도 당연히 저는 좀 따라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학 회사들을 보실 때 요즘에 이제 무조건 우리가 화학 회사 하면 그냥 석유화학 회사로 떠올리는데 이제는 화학 회사들이요 너무 하는 사업들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석유화학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여러분이 잘 선점하면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페인트 원료 만드는 기업들도 하나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페인트가 아니라 페인트 원료 쪽인데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저는 이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수혜주는 국도화학인데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도화학의 에폭시 대표 기업인데 저는 그래서 오늘 롯데 정밀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햇셀로스라고요. 이 페인트 원료입니다. 이거를 좀 제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BPA랑 ECH를 섞거든요. 그 ECH를 주로 이제 만드는 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원료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재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그거 말고도 암모니아도 있고 수소 관련주거든요. 또 거기다 대체육의 원료인 셀룰로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석유화학과 다르게 되게 다양한 이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뭐 제가 페인트 원료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스페셜리스트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다는데 스페셜리스트 화학 중에서도 특정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그 장갑 만드는 뭐예요? 그 소재죠. 라텍스, 라텍스, MB 라텍스. 예를 들면 뭐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첨가제 이런 식으로. 롯데 정밀화학 오늘 페인트 원료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리포트들과 쏟아지는 리포트 가운데 염승환 부장님이 주목하는 염승환의 픽업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건 LG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LG전자 내용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 종료가 돼서 2분기 실적은 좀 다운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반영되니까 매각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원매저를 찾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1년에 8천억 1조를 까먹던 이 적자 사업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 8천억 정도가 작년에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력 재배치나 이런 걸 하면 올해 아마 플러스 5천억 정도가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의 영업 종료는 영업이익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돈으로 그럼 이 사업을 뭘로 할 거냐? 결국에 잘하고 있는 가전. 또 역시 핵심적인 게 전기차 부품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그나하고 합작사가 올해 7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구강모 회장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봇 사업이더라고요. 이쪽에 또 지분 투자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자르고 예전에 LG는 참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웠거든요. 안 되는 것까지 다 끌고 갔는데 이제는 좀 쳐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는 좀 당분간 재평가 받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 좀 나올 것 같은데 실적과 이런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는 일단 최소한 2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20만 원 목표로 한번 해주시고 손절가는 14만 원 보시면서 한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가운데 픽업해 주신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님의 투자 노트를 들여다봤고요.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